자, 시청자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세수가 경제가 어려워서 빵꾸가 크게 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되죠? 즉 우리는 이때까지 돈 쓰던 방식에서 완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 시점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거를 인식했고 그래서 재정 건전성을 지켜가겠다라고 정권이 표방했습니다. 저는 그걸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수펑크, 우리 세수빵꾸라 그러죠? 세수빵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세수빵꾸, 이것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꽤 있어요. 자, 걱정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경제가 안 좋고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 바람에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24조 원이 덜 거쳤대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지금 반도체 경기가 저렇고 작년에 수출이 안 되고 이래서 법인세가 굉장히 안 거쳤고요. 그보다 더 안 거친 게 소득세. 지금 보세요. 소득세가 제일 많이 안 거쳤고 그 다음에 법인세. 그 다음에 사람들이 소비를 못하니까 부가가치세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가지의 그 주요 세목 세 가지가 다 빵꾸가 났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빵꾸가 났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 지금 보세요. 세수 부족으로 정부 재정에 고민이 커지고 있는데 재정 적자를 제한하는 재정준칙 법 제안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기자가 붙여놨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세수가 경제가 어려워서 빵꾸가 크게 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답은 두 가지입니다. 빚을 내거나 두 번째는 쓰임새를 줄이거나 세 번째는 아예 그냥 세금을 더 걷거나. 어느 쪽 같으세요? 저는 아주 명명백백히 그 쓰임새를 줄일 수 있으면 줄인다. 겠지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나머지는 그럼 뭐가 문제냐? 빚을 낸다? 빚 너무 빨리 올라가고 있다고 지금 걱정하잖아요. 빚을 이렇게 내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세금을 더 걷는다? 세금을 더 걷으면 어차피 나중에는 젊은이들 어깨에 더 짐이 지어지는 거니까 어쩔 수 없으면 세금을 더 걷거나 아니면 빚을 내야 되지만 지금 할 수 있으면 쓰임새를 줄인다. 그게 가장 좋다. 그게 답이죠. 그런데 보시면 지금 이분 이 와세다 대학교 교수라고 하시는데 이분이 좋은 글을 가끔씩 쓰세요. 자, 근데 이번에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올해 세수 빵꾸가 났다는 것은 올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앞으로 쓰임새가 굉장히 커집니다. 왜냐하면 고령화 사회가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세금을 쓰는 굉장히 중요한 그 항목이 의료, 그 다음에 노인복지, 노인연금 이런 것들이잖아요. 기초연금 같은 거. 앞으로 노인 수가 엄청 늘어나니까. 근데 보세요. 이분 얘기한 거 보세요. 대한민국은 세상에서 가장 고령화된 사회가 내가 80이 될 때, 앞으로 20, 30년 후죠. 노인을 부양하는 것이 힘에 벅차서 불평을 늘어놓는 젊은이들을 보며 노쇠한 나는 위축될 거다.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지하철 타면 아마 낮에는 노인들밖에 없을 거예요. 젊은이들이 우리를 얼마나 미워할까 저는 그 걱정을 합니다. 나는 꼬박꼬박 연금을 붓고 있지만 그 곳간이 제대로 지켜질지 모르겠다. 저도 걱정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이 제 마음이에요. 그래서 난 늘 한국의 기업을 응원한다. 그들이 더 성장하고 더 법인세도 내고 더 많이 고용하고 더 많은 좋은 일자리로 월급을 줘서 기업에 고용된 젊은이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어야 그때 엄청나게 노쇠회에 있을 우리가 눈치를 덜 볼 수 있다. 저는 완전 동의합니다. 근데 직장인 인구는 출생률 때문에 이미 쪼그라졌다. 너무 걱정된다. 너무. 그러니까 세금을 낼 사람이 지금 너무 줄고 있잖아요. 좋은 일자리를 아무리 만들어도 돈을 벌 사람 숫자가 너무 줄어서 앞으로 우리가 노인이 되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게 너무 걱정이 된다. 나는 나대로 건강과 노후 소득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겠지만 나라도 좀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돈 써서 하는 노인복지도 앞으로 늘어나겠고 돈을 절약하는 노인복지도 굉장히 늘어나겠고 요양보호 이런 데 들어가는 예산도 굉장히 늘어날 거고 간병 로봇 이런 데다가 R&D 투자 같은 거 해서 좀 우리 노인들이 돈 좀 덜 쓰고도 잘 살 수 있도록. 이분 얘기 너무 절절하지 않아요? 저는 진짜 공감합니다. 근데 이분 얘기에 좀 붙이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사회가 빨리 변할 겁니다. 지하철 타면 정말 노인들만 있을 거예요. 낮 시간에.
왜냐하면 거의 인구 비중이 이 65세 이상과 그렇지 않은 사람 비중이 거의 반 대 반 정도 갈 겁니다. 앞으로 한 2, 30년 안에. 그러면 굉장히 젊은이들이 어깨가 부러지게 되고, 그러면 우리를 원망할 거고, 우리는 위축될 거고, 이런 그 세상이 그래도 좀 덜 오게 만들려면 지금 얼른 경제 정책 잘해서 기업 그 규제 풀어주고 좋은 기업 들어오게 하고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젊은이들 하나하나가 더 능력이 있어서 좋은 일자리에 갈 역량이 되게끔 교육개혁 같은 거 빨리빨리 해줘야 되고, 연금개혁도 빨리빨리 해줘야 되고, 그리고 노동시장의 룰도 빨리빨리 바꿔서 기업들이 정말 그 약진하게끔 해주고, 이런 과제를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거죠. 이런 과제를 안고 있는 이유는 젊은이들이 어쨌든 그 자기 능력을 발휘하게끔 해서 돈도 많이 벌고 세금도 많이 내고 마음도 커져야 나중에 우리 노인들을 원망을 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일단 출생률이 너무 낮아서 젊은이들 숫자가 너무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재정이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죠. 걱정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진짜 필요한 데만 돈을 써야 된다는 거죠. 지금 아까 이분이 이제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얘기할 때 어떤 부분에선 굉장히 그 통찰이 있으신데 어떤 부분 진짜 너무 이상한 얘기 많이 하세요. 보세요. 재정 긴축을 내세운 윤 정부의 경제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냐고 조선일보가 물었더니 이분이 얘기하는 얘기가 재정 긴축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복지와 교육부터 줄일 텐데 저출생, 노인 빈곤, 자살률만 심해질 거다. 아니 이분은 무슨 근거로 복지와 교육부터 줄일 거라고 얘기를 하죠? 복지와 교육은 사실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진짜 자기 전공이 아닌 걸 너무 용감하게 얘기해요. 근데 어찌됐든 조선일보가 지금 나라빚이 이렇게 늘고 있지 않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 얘기가 재정 관료들의 지나치는 강박이래요. 아우, 나 이걸 보고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한국은 보수적인 OECD도 그 칭찬할 만큼 정부 재정이 건전한 나라다. 지금 스웨덴 만큼 큰 차이가 안 난다. 자, 이 얘기는 반만 맞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나라 큰 문제 없는데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을까요? 앞으로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고령화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걱정하는 겁니다. 이 사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과거에 우리 선배들, 우리 세대 공무원들이 정책을 잘해서 전두환 그 80년대 초반부터 전두환 정권 그때부터 재정 관리를 참 잘해서 우리가 이 정도라도 있는 겁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 때 어마어마하게 돈을 써서 지금 나라 살림이 굉장히 많이 망가졌고, 이 망가진 상태에서 앞으로 고령화가 닥치면 우린 정말 답이 없다 지금.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정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걱정을 안고 있는 나라라는 얘기를 이렇게 호도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저 한 건데요. 중앙일보 인터뷰인데요. 이건 이제 전세 사기와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이 전반부는 전세 사기고요. 뒷부분은 질문이 이겁니다. 예비 타당성 면제 기준처럼 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했는데 중앙일보의 질문이 이거예요. 그 기준이 20년 넘게 유지돼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 말도 맞아요. 근데 제 대답이 이겁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보다 더 돈을 잘 쓴다는 것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정말 깔끔하게 까다롭게 써야 되는 때다. 왜냐? 지금 젊은이들도 걱정이고 노인들도 걱정이고 다 걱정입니다. 저는 앞으로 20년 있다가 지하철 타면 젊은이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가 진짜 걱정이에요. 그 젊은이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갈지가. 근데 지금 돈을 이런 상한액을 올리는 거는 돈을 여유 있게 쓰겠다는 신호잖아요. 우리가 사회에다 그런 신호를 지금 보낼 때냐? 정반대의 신호를 보낼 때입니다. 지금은. 두 번째, 총선을 1년 앞두고 이게 뭐냐? 총선 1년 앞두고 전국을 공사판으로 만들겠다는 너무나 노골적인 신호죠. 그럼 이걸 보고 젊은이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기들은 앞으로 너무나 힘든 세월을 살아야 되는데 저 정치하는 사람들은 총선 1년 앞두고 저 따오로 지들끼리 나눠 먹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럼 희망이 있는 나라라고 생각할까요?
자, 이 중앙일보가 물었어요. 대구 광주 신공항 문제도 지금 설전이 홍준표 시장 뭐 이런 분들하고 설전이 오가는데 제 얘기가 이겁니다. 군산공항 1km 옆에 문재인 정부 때 새만금 공항 지은 거 너무나 군산공항도 지금 사람이 없어서 실패한 공항인데 그 옆에 1km 옆에다가 돈을 1조 가까운 돈을 들여서 문재인 정부 때 새만금 공항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울진, 양양, 무안 이런 거 도대체 국민 중에 누가 공감을 하겠냐. 지금 대구하고 광주도 마찬가지다. 지금 평소에 얼굴도 안 보는 저 대구하고 광주의 영호남 정치인들이 번개같이 협치해서 이거를 젊은이들이 보고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저 견제를 피해가는 걸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냐. 그게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정치의 본질은 뭐냐? 국민을 위한 장기적으로 중요하고 필요한 결정을 하는 게 정치다. 저는 정치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기 사건 피해자들한테 세금으로 보증금 빼주겠다고 얘기하는 좌파 포퓰리즘도 진짜 문제인데 윤석열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표방한 정말 책임성을 표방한 우리 보수 정부가 이런 좌파 포퓰리즘처럼 똑같이 손잡고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우파 포퓰리즘이라는 욕밖에 먹을 게 없다. 잘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세금을 몇 조씩 쓰면서 검토하지 않고 특별법 만들어서 우린 피해가겠다. 이런 게 이 문석열 정부에서 그대로 허용이 되면 저렇게 보증금 받아다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좌파 포퓰리즘하고 그보다 낫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지금 이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재정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령화가 이렇게 빨리 진행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렵고 고령화가 이렇게 빨리 진행되면 세수 기반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성장이 우리 경제의 힘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인구 구조거든요. 경제의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덜 빠지게끔 경제 정책을 잘하고 좋은 기업을 만들고 노동개혁하고 그러면서 사람 하나하나를 유능하게 만들려면 교육개혁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제들이 이쪽에 쫙 있는데 이쪽에 반대쪽엔 또 무슨 과제가 있냐면 그래도 어려울 게 너무 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돈 버는 사람 수가 너무 줄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데 돈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데 돈을 쓸 것이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니까 힘들어도 좀 참아줘 라는 부탁을 하는 거거든요. 즉 우리는 이때까지 돈 쓰던 방식에서 완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 시점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거를 인식했고 그래서 재정 건전성을 지켜가겠다라고 정권이 표방했습니다. 저는 그걸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필요한 때 잘 쓰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이때까지 우리 돈 쓰던 방식으로 더 이상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진짜 마음 자세부터 특히 저처럼 이제 20년 있으면 70대가 되는 이제 중장년들은 정말 와닿는 얘기입니다. 지금 70대인 분들은 앞으로 20, 30년 지난 다음에 젊은이들한테 그렇게 막 눈치 보일 생각은 별로 안 하셔도 되잖아요. 저는 70대가 돼도 지하철 타고 계속 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진짜 이기적인 마음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금 낼 때 너무 위축되지 않고 너무 절망하지 않고 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 잘해야 되는 거죠.